안녕하세요. 마음의 언어를 읽어드리는 김태영입니다. 오늘은 불안감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해요. 생각과 걱정이 많다 보면 불안감을 잘 느끼게 되는데, 불안감의 원인과 반응은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정신적, 신체적 이상 반응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인지가 잘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생각을 하다 보면 걱정과 불안감이 쉽게 찾아오죠. 대한민국은 57년 만에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들어섰는데, 단기간 안에 이런 성과를 낸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하네요. 그런 빠른 속도로 성장을 이루어온 만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지키고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으려 스펙과 경제력을 쌓는 데 집중하며 살게 되죠. 그러다 보니 마음을 돌볼 여유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럼 불안감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특징을 살펴보고 어떻게 하면 생활 속에서 불안감을 조절할 수 있는지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이나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한 생각을 하다 보면 걱정이 쌓이기 마련이고, 그러다 보면 상황을 컨트롤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게 돼요. 불안감이 높아질 때면 통제를 해야 그 불안감을 차단할 수 있다는 생각에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한 다양한 가설을 세워놓고 그에 맞는 계획과 대안들을 설정하는 게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완벽주의자적 성향을 갖는 사람들을 잘 살펴보면 불안감이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통제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죠. 이 통제 욕구가 강해지다 보면 강박적인 사고를 하게 되기에 어느 정도의 조정과 절제가 필요합니다. 지속적인 불안감은 신체적, 정신적 에너지를 고갈시킵니다. 그러다 보면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고, 흔히 만성피로, 어지럼증, 설사, 복통, 불면증 등을 경험하고, 심해지면 공황장애 같은 증상들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네요. 공포증 또는 포비아로 불리우는 불안장애의 유형에 대해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상치 못한 특정한 상황이나 대상에게 공포심을 느껴 높은 강도의 두려움과 묵혜감을 느끼는 경험을 하게 되면 비슷한 상황이나 대상을 회피하려는 성향을 보이는 증상인데, 극도의 불안감을 느꼈던 경험이 있었던 분들이 같은 상황이 아니고 대상이 아닐지라도 그와 비슷한 경험을 연상시키는 장소, 사물 또는 사람을 맞닥뜨리면 나의 공포심이 투사되어서 피하고 싶게 만드는 현상이죠. 폐소공포증, 벌레공포증, 대인공포증, 고소공포증 등들이 그 대표적인 예들이죠. 인생을 살면서 통제 불가능한 불안감에 자주 노출되었던 분들이 포비아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상사나 동료로부터 고통과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분들은 대인관계를 하다가 그 비슷한 유형의 사람만 모아도 공포증을 느끼게 되고, 업무에 시달렸던 사람들은 전화나 카톡만 올려도 큰 불안감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단순히 유난 떤다라고 치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불안감으로 생긴 공포증들은 우리의 기분이나 감정을 넘어선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이 작용해서 우리 뇌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걸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불안감으로부터 나타날 수 있는 특징들을 살펴보았으니, 그럼 이제부터 실질적인 극복 방안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불안감이 높은 사람들은 불안감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나 요소들을 줄이기 위해 통제라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내가 처한 상황에서 불안감이 고조될 때 그 안에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 불가능한 것들을 구분해 보세요. 통제 불가능한 것을 분리하고 내려놓으면 불안감이 확연히 줄어드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통제 불가능한 것들에 대한 걱정이 계속된다면 그 생각을 멈추셔야 합니다. 두려움에는 실체가 없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감정인 거죠. 불안을 야기시키는 원인을 찾아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행동으로 실천해 보세요. 실체가 없는 것에 느끼는 부정적인 에너지를 더 생산적인 일에 활용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시험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 시험에 대한 불안감으로 안절부절 걱정이 들 때 책을 펴서 공부를 하면 불안감으로부터 자유로워지실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한꺼번에 완벽히 해치우려는 생각을 버리세요.
아무리 할 일이 쌓여 있어도 한 번에 하나씩이라는 마음가짐으로 그 일에 임한다면 집중하는 데 있어서 안정감을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사회가 정해놓은 목표나 기대감에 맞춰 살아가기 위해 자신이 원하는 목표 설정과 그에 맞는 나만의 속도를 찾아갈 시간조차 없이 열정적으로만 살아가고 계시지 않는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세요. 괴테는 인생은 속도가 아닌 방향이라고 했습니다. 사회의 기대가 아닌 지금 내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을 설정해 보세요. 타인이나 사회가 정해놓은 방향으로만 나아가다 보면 내 주변의 경쟁자들만 눈에 들어오고 내가 정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신다면 성취와 보람감을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타인과 비교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비교는 때로는 우리에게 동기부여나 행복감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누구와 비교를 하고 있냐는 거죠. 예를 들어 최근 주식으로 갑부가 된 어떤 사람과 저를 비교 대상으로 설정을 한다면 주식을 1도 모르는 저는 매일 허탈감과 없는 것에 대한 불만만 갖게 되겠죠? 하지만 저와 비슷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과 저를 비교한다면 조금만 노력하면 닿을 수도 있겠다. 또는 내가 저 사람보다는 조금 나은 삶을 살고 있음에 감사가 느껴지기도 하겠죠. 어쩌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가 비교를 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아니라 비교 대상이 잘못 설정되어 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불안감의 반대는 안정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마음의 안정감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취미생활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림 그리기, 베이킹, 필라테스, 사진 찍기, 커피나 차 마시기 등 다양한 취미생활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때 하고 싶은 것들을 골라서 합니다. 그런데 정말 불안할 때는 아무것도 손에 잡히질 않죠. 그럴 때면 저는 키우는 식물이나 그림들을 감상하며 위안을 얻기도 해요. 꼭 움직여야 하는 활동이 아니더라도 안정감을 찾을 수 있는 대상을 갖는다면 그것만으로도 마음의 힐링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연연하면 우울증에 빠지고 미래에 연연하면 불안증에 걸리기 쉽다고 합니다. 우울감을 잘 느낀다고 우리가 모두 우울증이 아닌 것처럼 불안감을 잘 느낀다고 모두 불안장애는 아니에요. 그래도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마음의 불안감이 느껴지신다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찾아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려요. 절대 부끄럽거나 겁나는 일이 아닙니다. 불안을 다스릴 수 있는 여러분들만의 방법이 있다면 댓글에 공유해주세요. 서로 소통하면서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같이 누렸으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도 마음의 언어를 읽어드리는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디오스!